반갑습니다. 재동구 권대기 집사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예상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이 좀 많아지게 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간단하게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사실 이런 교육을 자주 갖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재정부 상황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작할 텐데요. 우선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게 어떤 뭐 회계적인 처리 방법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여기 우리가 재정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 담당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눠드린 이 교육 자료는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숨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오탈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10개 이상 발견하시는 분은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이게 답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늦게 하다가 보니까 보내고 난 뒤에 좀 수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우리 교회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예쁘죠? 그 목차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정신과 방향, 두 번째 재정 집행 개요, 세 번째 부서 재정 청구 처리 절차, 네 번째 재정 청구서 방법. 네 번째가 가장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회계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분당우리교회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했던 일부를 제가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좀 편집했습니다. 네, 재정 운영의 정신과 방향, 뭐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 재정 운영이란 게 이제 목적과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적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을 쓰는 게 청지기의 정신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주인을 대신하여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라고 주신 것이고 아껴 사용하고 가진 것을 허비해서는 안 되고 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청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계관리와 재무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회계관리는 아까 말대로 그 목적입니다. 회계를 잘 처리했느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둔 거라면은, 재무관리는 적합하게 목적에 맞게끔 적합하게 썼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행과 관리, 재정 전반에 걸친 활동을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에만 좀 치중하시지 마시고 재무관리 관점에서 우리 교회 재무를 좀 잘 효율적으로 쓰자,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핵심 규정이 있습니다. 준수를 하셔야 되고 목적과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목적을 잘 또 집행을 잘 하려면은 철저한 또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제 우리가 또 담아야 될 것인가. 뭐 과도한 식비 사용으로 인한 낭비 방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할까요? 네. 사무용품의 낭비 방지, 그리고 사무기기 비품 고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행사용품 구입에 따른 사전계획, 이 부분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 사역의 재정 사용에 대한 객관성 확보. 이게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이제 오른쪽과 예속을 보시면 이제 이게 천칭이 있는데 그 왼쪽에는 통합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관리는 재정부 전체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중앙 통제 관리라는 말씀이죠. 규율을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경직될 위험이 있죠. 그러면 또 부서 중심으로 관리를 하면 어떠냐? 자율적으로 관리해 드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방만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수정빛 교회는 매뉴얼 중심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 부서 중심을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오늘 이 교육이 그런 매뉴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집행의 개요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재정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먼저 재정 청구서 부분입니다. 재정 청구서는 주중에 재정 청구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각 부서에서는 주중에 재정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주일날 재정부가 검토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재정 집행은 주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부서에 관련되는 예산들은 월요일날 예약이체로 저희들이 주일날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이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재정 청구 방법은 어떠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는 부서 회계 통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이 지출 후 재정 청구서와 함께 정빙서를 첨부해서 재정을 청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업체로 바로 입금하는 부분이죠. 주로 업체들이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으니까 그 첨부를 하여 재정 청구를 하게 되면은 입금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 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 토론은 이제 업체에 우리가 대금 집행하는 것이 재정부 집행이 늦어지면은 교육자분이나 어느 이제 부서에 계신 부장님께서 먼저 선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빨리빨리 우리가 재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집행 금액 내용별 규정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있지만 살펴볼게요. 100만 원 이상 청구권은 기한수와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합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집행할 것들은 큰 금액들은 가져와서 운영위에서 살펴보고 좀 이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 후 집행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품 구입은 이제 우리가 또 비품을 이제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비교 견적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교 견적이라면 최소 2개 업체 견적을 넣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빙 서류입니다. 정빙 서류는 우리가 적격 정빙이라 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같은 이런 것들 적격 정빙 영수증이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간이 영수증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걸 참조해서 정빙을 서류를 첨부하면 되겠고요. 특히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에 구매한 내용만 주시는데 그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고 이제 카드 영수증이라는 거 되어 있어요. 그걸 뽑으셔가지고 인쇄하셔가지고 출력하셔서 붙여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쪽부터 좀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 부서 재정 청구 처리 절차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이제 일반적인 소액 지출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시면 부서 회계 쪽에서는 부서 사액비를 먼저 집행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정빙서와 함께 재정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에서 부장님 결제 그리고 담당 교육자 결제를 맡아서 재정부에 그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재정 청구함에 넣어놓도록 되어 있죠. 예.
그 이 부분에서는 이제 결제 승인 후 넣는데 담당 교육자분들께 보통은 드리죠, 그죠? 예, 드리면 담당 교육자분께서 사인하셔가지고 그 재정 청구함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부에서는 주일날 이 재정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맞으면 바로 이제 이야기체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를 시킵니다. 반려 방법은 거기 다시 재정 청구함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아까 연락처라 그 담당자를 적었는데 그 부서 회계 담당자한테도 연락을 취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육자분들께 알려드리면 담당 부서에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께는 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냐면은 이 이제 이야기체를 다 등록하고 처리한 내역을 주간으로 단위로 지출 결의서를 쭉 전체 작성합니다. 각 부서에 올라왔던 모든 재정 청구들을 다 모아서 전체 금액과 이체 건수 다 해서 목사님께 사후에 결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정부에서는 청구서와 함께 지출 결의서를 매주 관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없죠? 네. 네. 재정 그 청구함을 저희도 넣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을 네. 이렇게 전달했을 때 좀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예. 최영희 목사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최영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바쁘세요. 예, 거기가 바틀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께 사실 내용 보면 알잖아요. 너무 많이 사인이 그런 거죠. 그냥 시간 되실 때 들고 와서 사인 받고 바로 넣으면 빨라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예. 청구함은 어디에 예. 있는데? 청구함을 그랬으면 교육자 사무실에 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을 좀 뭐 옮기든지 하면 어떨까 싶긴 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네. 밑으로 내려와 버리게 안 됩니까? 공용에 있다고 학교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청서도 그 안에 들어와서 받아서 사인 받아서 다시 넣는 시스템이에요. 신청서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청구서? 사용비 지출하면 청구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목사님들한테 영수증 이런 거 내용 보내고 저기 했는데 그 부분이 최영 목사님 지난주 교육을 안 들으셨거든요. 지난해.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그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기존에는 영수증만 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한 부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서 회계 여기 역할이 되어 있지만 재정 청구서는 부서 회계가 하신다. 하시고 정리까지 다 첨부하시고 목사님한테는 사인만 받는 거예요. 그럼 빨라질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안 넣겠지. 예, 다니면서 급한 결제는 우리가 오프라인 결제 받잖아요. 예. 월요일에 입금 안 되면 바로 네. 푸시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0만 원 이상 지출권입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죠.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한서와 함께 재정 청구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그 주일날 기한서를 검토합니다.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서를 검토하고 재정부에서는 이제 오케이 했다면은 담임 목사님께 한 번 더 결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결제를 승인하시면 그걸 받아서 이야기체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는 입금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비 지출을 해서 향후에 정산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청구하고 입금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재정부는 주일날 검토해야 되고
목사님 또 주중에 또 이제 내용 살피고 결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럼 결제 받은 걸 가지고 다음 주 이제 예약이체 등록을 하게 된다면은 2주가 소요된다. 그래서 큰 금액이 나가는 것들은 최소한 미리 2주 전에 다 계획 잡으시고 기한선한 준비를 해서 제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급하면 어때요? 이건 막 그냥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예약이체 등록을 하는 것이 있는데 급한 경우는 정급한 경우는 즉시 제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프로세스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청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부분 정산 명세서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교회 예산이 이제 입금이 됐을 건데 그에 대한 내역을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차슷하게 맞춥니다만 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원이나 이런 것들 같이 치게 되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주시면 좋은데 너무 늦게 주시는 여름 사역이 연말에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부에서는 이런 정산명세서는 하나하나들이 다 그냥 손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재정이라는 그게 시스템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넣는 것도 다 등록되고 예산이 남는 것도 다시 수입을 해서 또 잡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되려면은 최소한 1개월 이내에 행사 끝나고 1개월 이내는 정산명세서를 주셔야 된다. 근데 왜 어려웠느냐? 제가 살펴보니까 정산명세서가 좀 분당 우리 걸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이번에 수정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니까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네. 그럼 청구서를 제출할 때요. 네. 영수증은 기간은 이렇게 몇 개월 전거는 안 된다 이런 구분은 없는 건가요? 그냥 아무 때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때 청구 올리면 그냥 한 건으로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2개월 전에 했던 영수증하고 계속 한 2달 걸 모아서 한 번에 청구서를 내겠다 하면은 그런 영수증 날짜는 상관이 없는지? 상관이 없지만, 상관은 없습니다만 너무 청지기에는 너무 바쁘시고 좀 하신 분기한 거 이런 건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불만이 이제 회계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가 부서 통장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요. 큰 교회는 월 단위로 해서 예산 명세서를 받고 받고 입금하고 부서 통장에서 회계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재정 통장 사본하고 거래 내역하고 다 주거든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 집사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본인이 쓴 것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늦게 입금이 되겠죠. 그 고정 지출이 한 달에 2번 있나 이렇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찬양팀 같은 경우에 연습 때마다 음료 간식을 나가겠다 만약 결정을 하면은 이건 고정적으로 2주마다 계속 발생하는 건데 이걸 건마다 청구서를 넣는 게 아니라 한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그런 룰은 그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청구서 넣는 회계 마음인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회계가 이제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겠다. 그렇지만 청지기 쪽은 즉각 하는 게 좋다. 청지기가 우리가 투명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편의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한 달 단위로는 최소한 정산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부서 회계 담당자가 그걸 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매월 얼마나 이제 헌금이 되는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를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헌금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는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좀 이제 줄일 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품 구입 시입니다. 이건 규정은 예전도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 비품은 이제 구입할 때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총무부의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비품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재정부에 봤을 때는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비품이 자꾸 사게 된다. 물론 소모성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분실이라든지 관리 미흡으로 또 사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이제 우리가 청지기로서 부서나 각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관리할 부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품 구입은 신청서와 함께 재정 청구서를 작성하시고요. 동일하게 부서 내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부서 회계는 이제 실제 부서 회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자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면 재정부에서는 비품 구입 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이 또한 이제 결제를 하고 목사님께 결제를 태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논란이라는 것보다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목사님 결제를 맡고 하는데 조금 프로세스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 기준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기준으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인이 나야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기준이 바뀌면은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품 구입 신청서부터 검토 결제 입금까지 2주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재정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조금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은 그냥 필요하면 바로 사잖아요. 그거는 옳은 재정 관리는 아닙니다. 이 또한 이제 승인을 받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3번에 대한 질문. 네.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기한서 결제를 승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 부장이나 회계 담당자가 그 기한서를 내고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승인이 됐다. 이 프로세스를 뭐 결제가 갔으면 갔다, 승인을 했으면 했다. 요거를 그냥 기간으로만 추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을 따로?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간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냈다 하면은 그 주일에 무조건 이게 승인이든 반려든 뭔가가 이루어질 거고 반려가 된다면 연락이 오겠지만 연락이 없으면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또 마찬가지 이제 부장님과 담당 교육자까지 승인이 됐다고 하면은 됐다고 하면 그럼 바로 그냥 진행됩니다. 2주. 네, 목사님. 초등부 같은 경우는 현실반은 보통 비품 구입비라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가를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 설교 자료를 산다거나 그런 건 비품이 아닙니다. 비품이라는 그게 비품이라면은 우리 고정자산으로 쓰는 것들, 예를 뭐 난로,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테이블 이런 거는 또 교육부서는 비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총무랑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이제 외부 관리 이런 쪽이기 때문에 비품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청구서는 그러면 교육자실에서 받아야 되면은 거기 몇 시까지 문이 열려 있나요? 청구서를 받는 건 그러니까 만약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주중에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까지 그 교육자실을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지? 우리 재정 간사님이 수고하는 시간이 오후 토요일 오후죠? 네. 토요일 오후 한 3시쯤 되나요? 3시에요? 그럼 3시 전까지는 청구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파일을 주셨어요. 파일 했어요. 말고 이제 다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재정 청구함에 넣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토요일 이제 오후 3시 정도까지 이제 이전에는 금요일까지만 받았는데 실제 토요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간사로 협의해서 오후 한 3시 정도에 수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죠? 딱딱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네, 또 말씀 주시면은 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분과명, 부명, 지출 항목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거 훨씬 더 많죠? 이제 엑셀에서 보여드린 게 그건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지출 항목에 우리 부서 게 없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이게 또 뭔가 중분류 하나 필요하면 좋겠다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작성을 하는 것을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엑셀에서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건데, 이게 항목이 많아지면은 모르겠어요. 잘.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보시고 이렇게 이걸 좀 출력해 두셨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중간에 분류가 꼭 하나 필요할까요? 예. 이 분류가 하나 더 필요할까요? 묻는 겁니다. 그럼 전체 양식이 좀 바뀌어야 돼서. 그게 다른 부서하고 다르고 교육비는 교육부서 자체가 행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서는 그래서 전체 항목이 다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류를 저렇게 사소한 거는 이제 뒤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항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 행사비, 사무상품비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서 이제 알아서 쓰시게.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은 예산을 그 안에서만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입력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은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교사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육부 칸에서 교육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00만 원 잡혀 있다. 그러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시 또 소분료 들어가서 거기가 쭉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항목에서는 아까 똑같은 반복된 말씀이지만 어떤 뭐 교사 교육이 있고 아이들 교육이 있는데 교사 교육은 만약에 1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150이 들어갔어. 근데 애들 이제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교사 땡겨서 쓸 때 같은 교육비 안에서 땡겼을 수도 있잖아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애들 교육은 애들 만약에 이제 남았으면 이쪽도 땡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땡겨서 쓸 수 있고 유도 있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하나 처음부터 아예 세세하게 다 올려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보기도 힘들고.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 중심의 관리, 통합 관리에서 우리가 적당한 선을 지키시라는 거니까. 단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 여러 개 입력하는 것들이 지금도 좀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또 하나 더 단계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항목을 좀 나눠달라는 거지. 하늘을 볼 수 있게. 성경학교면 저렇게 나누지 않고 성경학교 그 안에 여기서 여름성경, 겨울 여름 다 나눠져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저희 교회가 아직은 교육부서가 세워지지가 않았잖아요. 부서는 다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었어요. 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항목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하고 추가할 때 입력란에다가 여기는 그냥 교육 자료가 아니고 실제 여기 나온 예산을 잡았던 이렇게 할게요. 사회교육비에 교육자료비, 교재비 이렇게 매칭되면 되겠죠? 소모품에 소모품 장식비 이렇게 하면 칸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지 않는데 요거 하셨기 때문에 봉사행사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회의비에 원래 해. 그 집사님은 이 예산안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그렇게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쓰시면 되고 입력을 하실 때에 뭔가 이게 선택을 하나 더 하게끔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만큼 항목란이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커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이 또 많아지고 제 일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다 안에 연결이 다 숨어 있어요. 여기 다.
그래도 뭐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예산은 그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뭐 전용을 쓰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부서 내에서 협의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항목은 빠진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 재정청구서 작성 방법입니다. 재정청구서는 작년하고 다른 부분은 재정부 제출용과 부서 보관용이라고 추가를 하나 더 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우리 모든 재정회계는 29개 분립교회가 다 분당구리교회의 그 재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 원칙이 원래 보관용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냐? 그거는 그 재정부 제출용만 내다 보니까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있는데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그때그때 관리를 안 하면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부서 보관용을 가지고 이렇게 파일처를 해서 딱 모아두셨다가 얼마 쓰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단 이제 이런 불편은 제거했습니다. 이전 이제 우리 모 교회의 그 문당우리 교회는 이 재정 청구서에도 재정간서에 날인을 해야만 날인을 하고 받아서 보관했던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쭉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 날인 있죠? 여기 날인하는 여기 부장 교육자 저기는 여기 제출용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따로 재정간서가 접수를 했다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가로를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반철체를 해서 하나는 날인하셔가지고 재정부 제출요건 날인하셔가지고 재정부 청구함에 넣어주시면 되고 부서 보관용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면 된다. 예. 이거는 알아서 하면 되죠. 꼭 굳이 출력 안 하고 저는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놓는데 출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출력을 하면은 왜냐면 엑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한쪽만 입력하면 왼쪽만 입력하면 오른쪽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는데 왼쪽 부분만 쭉 입력을 하시면은 오른쪽은 그대로 그냥 똑같이 복사가 돼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게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요약에 아래쪽에 있죠. 왼쪽 재정부 제출용만 입력하면 됩니다. 오른쪽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인식하셔가지고 잘라서 철 그러니까 자르는 수고와 철하는 수고는 하셔야 된다. 자동 입력은 된다. 자, 재정 청구 작성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이 입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번 다음 세대 분과 이게 분과 선택하는 것이고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클릭하면 이제 여기 클릭을 하면은 1번을 클릭하면은 목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부서명 클릭하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항목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 항목에 아까 중분류까지 포함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일자 넣고 제 내역 입력하고 금액 넣으면 됩니다. 지출 입력하실 때는 여기 나온 것같이 이렇게 그 2/1 그러니까 2월 1일 2/2 하면 바로 그냥 같이 6월까지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되면은 학교금이 나올 거고요. 입금구자 네 번째는 이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 이제 이체를 할 때 계좌번호가 틀렸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력이 잘못된 경우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 집행 현황은 연간 예산액. 요거는 각 부서별로 예산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연간 예산액에 이번 집행 금액 포함해서 이번 건 포함해서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예산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 내 쓰지만 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적절히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유도리 있게 유도리 있게 쓰지만 그래도 청직이라는 생각하시면서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래쪽에는 이제 청구인 적고 연락처 넣고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받는 이유는 이 청구서를 봤을 때 뭔가 미비한 점이나 또 문의드릴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일 쪽에 입력하시면 돼요. 또 동일하게 뭐 이렇게 2026 넣을 필요 없이요. 2/5만 치면 자동으로 이런 날짜가 포맷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여기는 이제 청구 부서에 부장 이름 넣어주시고 교육자 넣어주시고 노란색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으셔서 재정 청구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 엑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왼쪽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오른쪽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수정을 하면 바뀝니다. 예. 오른쪽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 다 바뀌니까 왼쪽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 양식은 요걸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입력하시고 인쇄하셔가지고 이 절지선을 기준에서 자르셔가지고 한 분은 다 사인을 받으시고 한 분은 부서 보관한다. 여기까지 질문. 보관을 1년만 하면 되는 건가요? 계속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뭐 인수인계 뭐 좀 하려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면 많지 않을 건데 뭐 넘길 거 생각해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 후임자한테 그걸 그대로 넘기면 되죠. 셈이에요? 그 파일철을 우리 이런 철 있잖아요. 이렇게 20번치로 딱 해가지고 하는 철 거기다 쭉 인쇄하십니다.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정산 명세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5년이죠. 5년. 5년 너무 길어. 이게 우리는 따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는 왜 이렇게 양쪽을 하겠습니까? 재정부서와 실제 부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 청구서를 작성했고, 다음은 이제 정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재정 청구서를 작성했으면은 정빙을 이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빙은 여기 있는 요 항목, 요 지출 항목 개수와 동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자료비인데 동일하게 교육 자료비의 정빙이 두 개가 있다면 교육 자료비, 교육 자료비 두 번 입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입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기 힘든 거죠.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쭉 입력된 거랑 정빙이랑 맞는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감사가 있다면 뭘 보겠습니까? 요거 항목하고 딱 이렇게 맞는지 보겠죠. 그죠? 그렇듯이 그냥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뒷면에 풀로 붙이면 됩니다. 근데 풀로 붙이기가 더 귀찮을 수 있죠. 그럼 뭐 스테플러로 찍어도 됩니다. 보기만 편하게.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재정 청구서가 이게 앞면이면은 이렇게 해서 찍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찍는 분도 계신데 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쪽 면이 보이게끔. 붙일 때는 그 방향으로 영수증을 그럼 이렇게 여기에 줄줄이 저는 이제 이렇게 넘기실 때 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이쪽에 찝었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해도 말씀드려도 이렇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신 대로 주십시오. 원칙 이렇잖아요. 이렇게 앞면이라면 이게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영수증 여기가 들면 보이게끔 요 면이 앞으로 오게끔 해달라는 말인데 예. 모르시면 그냥 교육자한테 한 번만 확인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자도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사항은 정빙은 원본 첨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복사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적격 정빙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간이 영수증 원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저기 모종사로 가면 안 주잖아요. 간이 영수증밖에 안 줘요. 현금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영수증은 가능합니다. 근데 안 해주시는 데는 참 간이 영수증은 그냥 올라오기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사랑 동일해요. 회사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간이 영수증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장난을 많이 쳤거든. 근데 간이영수증 회사에서 됩니다. 3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회계 쪽이니까. 그렇게 이제 적정한 이제 중재를 타협을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출 확인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보다 교육자분들 많이 해당될 건데, 그 정빙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 사례비. 예.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축의금, 영수증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공고가 되긴 합니다. 하니까 그런 거 다 하고서 여기다가 지출 내역서에 수기로 쭉 입력을 하고 사인을 받아서 정빙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부서회계에는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정빙으로 안 되는 경우는 대체합니다. 다음은 기한서 부분입니다. 기한서는 주로 우리 행사할 때 100만 원 이상 할 때 기한서를 적죠. 예. 여기에 이제 교육 세미나, 행사, 물품 구입 같은 걸 쭉 이렇게 적습니다. 자유폼이지만 적고 이걸 재정 청구서 함께 이거는 재정 청구서를 넣을 때는 그러니까 정빙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면 좋겠지만 요거를 뒤집으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한서가 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재정부 이상이 없다면 이 기한서만 목사님께 이제 결제를 올려서 결제가 주중에 하시면 다음 주일 날 그걸 가지고 이제 입금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잘 하십니다. 상세 내역에 일정, 인원, 예산안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한서가 들어오기 전에 각 이제 교육자분들이 이제 운영위 모임 때 회의할 때 월초에 하잖아요. 월초 주로 첫째 주 토요일 하는데 그때 이런 예산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 내역 같은 걸 뒤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한서만 딸랑 넣지 마시고 뒤에 행사 기획서 같은 걸 적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기한서를 안 적고 행사 내역서만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한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그 내역서가 그 운영이 이제 심의할 때 나왔던 거지만 그게 실제 행사랑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가져오는 우리가 회의할 때 하는 거는 보통 전체 큰 금액을 가져오는 거고 거기서 일부 쪼개서 이제 이걸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예산만큼만 해서 기한서를 올려야 되고 이 기한서에 올라온 금액만큼만 우선 재정해서 이제 부서 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비분구인 신서 또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주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견적서 부분은 좀 어려워하는데 그 어디 가나 다 복수 견적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가격이 싸다고만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같은 품질이라면 싼 가격으로 좀 저렴한 걸로 해서 교회 재정을 좀 낮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까지 설명, 질문. 네, 괜찮죠? 네.
다음은 정산 명세서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그 정산 명세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그 이전의 거랑.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서에 미리 이제 전체적으로 매월마다 이제 예산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한서라든지 그런 큰 금액에 대한 부분만 내려갑니다. 그 기한서와 매칭시켜서 이 정산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부 이번에 뭐 캠핑 코리아 그 어떤 행사가 있었다, 수련회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내역을 쭉 다 넣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게 정산부서 나오고 회계 성명 연락처 있고, 네, 그 다음에 정산 건명이라고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 행사 건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 건명 넣으시고 교회 재정 청구 예산, 교회에서 이제 예산이 내려간 부분입니다. 들어가고 뭐 집행기간은 네, 실제 여기에 쭉 집행된 첫 날짜와 마지막 날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출 총 금액은 총 금액 더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출액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잔액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에 지출 총액에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 바로 후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원이 교회 재정으로 갔다가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걸 위해서 여기는 수기로 그냥 지출 총액을 입력하게끔 이렇게 했고, 또 사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은 또 개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없고,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령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수입을 먼저 기록한다. 메뉴에 수입단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교회 예산과 아이들 회비를 이렇게 넣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교회 예산하고 그 뭐였죠? 회비는 교회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류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메뉴의 부분들은 교회 청구 예산은 교회에서 내려간 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려간 것 중에서 지출 얼마나 했는지를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종 잔액하고, 그리고 최종 잔액 입금 여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재정간사가 지금 이제 예배 때문에 들어갔는데 입금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그 잔액을 가지고 입금을 했는데 재정부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월 저희들이 이제 오직 재정에 들어가 있는 모든 헌금 지출을 다 계산하고 그거와 우리 통장을 금액을 대비를 해요. 매주 금액이 맞는지를 체크합니다.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인지 못했다는 것은 그걸 수입을 안 잡았다는 것 때문에 금액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재정부 쪽에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전화하셔도 되고요. 문자로 그냥 제 전화번호로 그냥 이렇게 청소년부 행사에 대한 그 찬양 비용 그 메인 계좌로 이 계좌로 해서 얼마 입금했습니다. 며칠 날짜로 그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워낙 많은 이 채권수가 있기 때문에 입금 있기 때문에 인지 못했던 부분을 인지해서 그걸 반영해서 오직 재정에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만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 자, 정산명세서 관련 질문. 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 집행기간이 수입에서 지출 발생하는 일자기간이라고 했는데 수입이 부서통장에 입금된 날짜잖아요. 네. 그 전에는 미리 물건을 사면서 지출이 발생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거고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입금된 이후부터 돈을 써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요. 예. 저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게 원칙은 이제 돈이 내려간 그 비용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미리 산 거잖아. 네. 예. 그 이제 프로세스가 사실 꼬인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행사가 만약에 한 달 전인데 미리 준비하려면 2달 전에 신청을 해서 돈을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만약에.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이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올해 우리가 각 월별로 어떤 사역이 있을지 다 알잖아요. 예, 최소한 2주 전에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급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 특히 연초 같은 경우는 막 조금 이제 뭐 작년 이런 거로 넘어오면서 재정도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긴급하게 연락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제 재정부에서는 이제 안타까운 그런 거죠. 여기 있는 부수회계 담당자들이 개인 비용을 안 쓰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그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교회에서도 빨리 이제 입금 처리해서 돼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주중에라도 절차를 거쳐서 목사님 결제받고 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예. 항상 뭐든지 이렇게 부서 중심의 관리도 있다. 유연성 있게 할 수는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잘못 적은 겁니다. 이거 밑에 다 지워야 되는 거죠, 그죠? 지워야 되는데 예, 양식을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서회계 칼.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중요한 분이기도 하고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서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개인 걸 쓰게 되면은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회계 같으면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듯이 그 개인 명의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그 부서 통장을 뭐 계속 이렇게 다음 이제 회계에도 넘기겠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뭐 금융실명제라든지 개인 정보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내용만 잘 관리하고 뭐 부서 협의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잔액만 해서 이월시키고 인수인계를 하면 된다. 근데 부서 통장은 개설하는 게 좋다. 예. 이제 우리 교회는 통장 거래 내역은 받지는 않습니다. 예.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통장 거래 내역까지 이제 모 교회는 받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기 때문에 단 이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요. 집사님. 네. 그러면 부서 통장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타서 썼는데 네. 먼저 돈을 타서 썼어요. 근데 남았어요. 그럴 경우에 저 부서 통장을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죠. 앞에서. 아까 이거라 그랬어요? 네. 다시? 그럼 해야죠. 네. 그러면 아니면 이제 쭉 관리하시겠다. 그러면 여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2월 금액에 넣고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분당 우리 교회랑 체계가 틀리다. 분당 우리 교회는 매월 주초에 매월 7일 기준에서 그 달에 예산을 할 걸 쫙 다 해가지고 재정 청구를 해요. 그럼 그 돈만큼 부서의 예산을 내려줍니다. 예, 그러면 부서에 쓰겠죠, 그죠? 쓰는데 쭉 쓰다 보면 돈이 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100만 원 이상 부서 회계 잔고가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냐는 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통장에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까도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이 수입과 지출, 재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간파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뭐 하는 게 맞다. 한 달 내에 정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입금을 시켜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입금되는 건 뭐 610원 이렇게 입금도 많이 됩니다. 뭐 20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조금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 회계 재정 청구하고 이런 재정 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뭐 하나 할 때마다 껌꼬리 다 청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서에 대해 예산했던 금액을 청구하면 그 주고 그 자체에서 관리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는 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좀 크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재정간사가 매주 들어오는 이 재정 건수가 한 30건 내외 정도 되는데 평균 경우는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한 건데 그 정도의 규모의 재정을 부서까지 주가지고 알아서 하고 할 정도의 그러면 더 이제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죠. 네네. 그럼 따로 감사를 우리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감사위원회 따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거를 하는 게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재정부의 인력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는 타 교회에 비해서도 29개 분립에서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후 감사 개념이죠. 그렇게보다는 사전에 그냥 적절한 중앙 통제를 하고 부서도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제 기한서를 내려준다. 기한서 기반으로서 돈을 내려가고 단 그 행사에 대한 거는 행사 보고서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정산명세서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원래 행사 보고서도 올려야 됩니다.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가지고 주시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좀 몇 개 뺀 건 뺐죠. 우리 교회가 사정에 맞게끔 성도 인도 규모에서 너무 그렇게 감사까지 두고 하는 건 아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어떤 그죠 좀 체계가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지금 운영위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임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집사님 말씀하신 건 향후에 재정이 좀 커지건 했을 때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집행은 이제 이거 이제 일반 청구는 청구한 주간에 다음 주를 입금되니까 그걸 예상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고요. 단 담당 교육자 사인이 완료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서 재정 입금 시기는 청구한 다음 주간에 다다음 주를 입금된다. 그렇지만 주중에 급하다면은 재정부와 소통하시면 된다. 서류 제출일 보관은 재정 청구서는 재정부 제출 후 부서 보관용으로 부서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정산명세서도 또한 작성하고 두 부를 출력하셔가지고 한 분은 제출하시고 한 분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죠. 예산 및 잔액 관리는 부서 내 지출 항목별 예산 집행 금액 잔액은 별도정부로 관리하시라.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이제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서별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른쪽 칸에다가 쭉 써가시면서 잔액을 관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부서에게는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만 잔액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예산에 맞지 않게 너무 초과해 썼거나 그리고 예상했던 사역을 놓치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걸 잘 살피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을 추가로 받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해소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의 서명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교육자만 받으면? 네, 부장님 서명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장님도 가능하면 여기 오시라고 했던 거고, 이게 어떤 그 회계 처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교회 재정을 같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오늘 교육을 좀 하고 됐고, 그래서 항상 같이 함께 협의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의 부장님이 안 계신 쪽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교육자분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